안녕하십니까. 아카마이 솔루션 데이즈 진행을 맡은 아카마이 한준형입니다. 금일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카마이 솔루션 데이즈의 두 번째 날로 더욱 안전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보안, 계정 탈취 방어, API 및 어플리케이션 방어를 중점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로 클라우드 웹방화벽의 정석, KSD와 적응형 보안 엔진을 주제로 아카마이 코리아 솔루션 엔지니어 김현도 이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의 김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클라우드 웹 방화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DC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프레미스 인프라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렇게 웹 서비스를 보통 하고 계시는데, 이 웹 서비스들을 방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웹 방화벽입니다. 다른 말로 클라우드 웹 방화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클라우드 웹 방화벽의 역할과 적응형 보안 엔진을 활용함으로써 보안 운영 구조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 위협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 위협이 어떤 경로를 이렇게 통해서 오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 알고 나면 어떻게 방어를 하는 것이 보안 아키텍처 상으로 안전한 구성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마에서 제시하는 클라우드 웹 방화벽 솔루션, 그리고 보안 관리 솔루션, 이런 서비스들을 소개를 드리고, 이 솔루션이 고객사들의 보안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보안 위협 트렌드 분석입니다. 보안 위협에 따른 조직의 비용 증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34억 원 정도, 하나로 34억 원 정도에서부터 44억 원까지 증가를 했던 기록이 2016년까지 보이고 있고, 2021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특히 웹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해커들이 더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탈취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용 부담 역시 동시에 증가를 했는데요. 신규 사용자를 모집하기 위한 비용을 최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는 게 커머스 쪽에서는 일반적인데, 탈취돼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사용자들의 계정 처리에는 1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고, 그 비용 역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웹 서비스 장애로 발생하는 전체 비용 역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전체 비용적 요소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비즈니스 영속성이 깨지는 것과 매출의 감소가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 위협은 계속 커져만 가니 경영진 분들은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보안 담당자분들의 일은 많아지게 될 겁니다. 기업의 운영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겠지만, 일단 한국 정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보안 인증 체계는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됩니다. 평가 항목 중에 하나인 보안 위협 관리의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조직의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서 유형별 위협 정보를 수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주목할 만한 단어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는 수용할 수 있는 위협이라는 내용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협을 평가하고, 그때마다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을 판단해서 분리해내고, 이 분리한 결과에 대해서 경영진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게 이 보안 표준 체계의 요구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기존 업무랑 여러 일들이 많은데 이런 인증까지 챙겨야 되니까 더 이제 부담이 크시겠죠. 근데 수용할 수 있는 위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보안 위협은 당연히 100% 대응하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안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건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당연하지만
현존하는 모든 위험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파악하고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의 종류는 매달 4,000건 이상씩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그 취약점들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여러 담당자, 보안 전문가 내지는 그런 그룹들이 있지만, 이 분석에 일정 시간만큼의 시간도 필요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패치를 또 나오면 보안 담당자분들은 이 패치를 자사의 보안 엔진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호 대상인 자산을 식별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보호 자산의 가치와 공격 대응에 필요한 리소스의 비용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 수준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말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의 위험 수준을 조직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명시적인 정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질문에서 그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게시판이 없는 단순 정보 전달용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쓰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의 탈취가 이루어지더라도 이게 특별히 위험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웹사이트의 목표 위험 수준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누가 설정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좀 흔한 경우 중 하나인데요. 이미지를 많이 서비스를 하는 커머스 사이트의 경우에는 외부 보세에 의한 정말 다양한 시달림을 받습니다. 가격 정보를 가져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다룰 필요가 있을 만큼인데, 이미지를 이제 무차별적으로 요청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장비를 더 추가해서, 내지는 클라우드인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자동 기능을 이용해서 비용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보세에 의한 무언가 요청들을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적절히 차단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비용과 효율성, 그리고 보안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보통 국내 서비스를, 그러니까 한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게 국내 서비스다 보니까 가능한 최대한 네트워크 홉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 이 보안을 위해서 특정 레이어 하나에서 보안 엔진을 적용해서 뭔가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을 차단할지 허용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보안성을 높아지지만 네트워크 홉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안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의견을 내놓아야 될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고민들에 대한 해결점을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안 위협이 발생할 만한 지점을 이해하고 공격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보안 위협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런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제가 정말 간단히 그려봤는데요. 이제 왼쪽에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 서버만 이렇게 표기를 해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DB 경우에도 마스터 슬레이브 나눠져 있고, 서버 경우에도 세션 서버, WAS, L7 프록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4가지 정도의 공격 목표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웹페이지인데요.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OWASP 탑 10에 해당하는 취약점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시퀄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RFI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PI가 있습니다. 이 API들은 주로 모바일 앱이나 웹 앱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이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별도로 구성한 이렇게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API는 이 특성상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DB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요청마다 다른 응답을 내보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인증 키 조작이라든지 빠른 요청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웹 서비스를 공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웹페이지 또는 API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하는 DDoS 공격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선 페이지와 다른 점은 이게 DDoS 공격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때 공격자는 이 한두 대의 단말이나 디바이스에서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단말들을 이용해서 이 요청을 보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격을 제공하는 디도스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어떤 업체에서는 기간 한정 프로모션을 할 만큼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웹페이지와 이 API들을 서비스하는 원본을 이렇게 직접 공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원본 주소를 최대한 가리기 위해서 뭐 리버스 프로시를 쓰기도 하고 몇 단계의 레이어를 두기도 하지만, 그 네트워크 구성 요소 자체가 온프라미스의 형태로 IDC 내에 있다면 그 자원 소진 형태의 공격만으로도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요. 이 클라우드 웹 방화벽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 보안 아키텍처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웹페이지 요청의 변조를 이용한 웹 취약점 공격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바로 닿지 못하고 그 클라우드 방화벽의 가장 바깥 지점인, 이 구름의 가장 바깥 지점인 엣지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 해당 엣지에서는 그 적절한 그 최신의 와프 엔진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격자가 도달하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네트워크 홉 정도에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PI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은 API 요청을 한다거나 뭐 인증 토큰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내지는 너무 빠른 요청을 한 디바이스에서 많이 보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적절히 처리하게 되고요. 그 세 번째로 디도스 공격인데요. 그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단말을 이용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그 받는 이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그 클라우드의 엣지에서 방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와 똑같은 형태의 방어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고요. 그 네 번째로 원본 인프라를 향한 직접 공격을 들 수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 웹 방화벽을 쓰게 되면 그 원본 주소를 완전히 인터넷상에 공개하지 않도록 가릴 수 있게 되며, 그 이거를 오리진 클러킹, 그러니까 오리진을 완전히 숨겨준다라는 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IP를 알아서 들어오더라도, 예전부터 쓰던 IP라서 들어오더라도 그 원본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에서 들어오는 요청, 특정 IP 대역만 열어놓고 나머지를 다 차단하는 경우, 그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네 가지의 기능적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웹 방화벽 솔루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카마이는 클라우드 웹 방화벽 솔루션을 코나 사이트 디펜더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코나 사이트 디펜더라고 부르는 이 아카마이 웹 방화벽에 대한 그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웹 방화벽이나 보안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가장 적합한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아카마이는 12년 전인 2009년도에 처음 클라우드 웹 방화벽을 출시를 했고 시그니처 기반의 보안 엔진을 구축했습니다. 그 5년 뒤인 2014년도에는 그 자체 브랜드명을 도입한 코나 사이트 디펜더라는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때부터 아카마이 자체적으로 룰셋들을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전 세계 IP들에 대한 평판 정보를 관리하는 모듈을 추가도 했고요. 심 인테그레이션 등의 업데이트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보안 운영의 가시성과 오탄 비율을 개선한 완전히 새로운 적응형 보안 엔진과 함께 그 앱 앤 API 프로텍션, 그러니까 AAP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웹 방화벽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아카마이가 2021년도에 개선한 클라우드 웹 방화벽 솔루션은 그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능적 요소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웹 어플리케이션과 API 방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네이밍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앱이나 API 방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이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공격 지점과 딱 일치하는 지점인 거죠. 어플리케이션 원본은 HTTP와 그러니까 웹페이지와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공격하는 공격자는 이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API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기능 중에 API 디스커버리 앤 프로파일링이라는 기능이 흥미로운데요. 그 보안팀에서 현재 지금 특별히 사용 중인 API 엔드포인트를 그 개발팀이나 운영팀에 요청을 해서 등록하거나 그 정책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아카마이가 자동으로 그냥 켜놓기만 하면 많은 요청이 오는 API 엔드포인트를 찾아내서
저희가 어떤 형태의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지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안팀이 이제 허용이나 거부 정책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탐률의 적극적인 개선입니다. 웹 서비스들은 개별 요청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카마이는 이 개별 요청들을 필요한 만큼 살펴보고 유효하지 않거나 스푸핑을 혹시 한다거나 내지는 컨텐츠 타입이 뭔가 본문과 바디와 다르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보안 프로파일과 비교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오탐률의 개선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여러 단계와 확인 검수 절차를 생각해보면 좀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생긴 오버헤드는 기존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자동화를 기반으로 해서 보안 운영 비용을 낮추고 운영 복잡도를 줄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루틴한 업무들을 최대한 자동화시켜서 고객사 보안팀이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좀 더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웹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받고 우리 회사의 웹 방화벽 엔진 업데이트를 했나 안 했나, 정기 업데이트는 언제지, 이런 것들을 챙길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지고요. 꼭 필요한 원본 시스템 쪽에서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이 혹시라도 있다면 저희 보안 전문가팀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고 필요한 안내를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웹 방화벽 솔루션을 이용한 운영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벤더에서 제공하는 보안 룰셋하고 자체 운영하는 룰셋을 포함한 보안 정책을 새로 생성하고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룰셋의 경우에는 웹페이지의 구성이나 API 엔드포인트 업데이트에 맞게 업데이트를 따로 또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 무언가 발견되는 웹 취약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룰셋 배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포된 보안 룰셋 기반으로 인입 트래픽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새롭게 룰셋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그렇게 세부 조정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적절한 수준의 차단과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이런 4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운영 단계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보안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아카마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안 운영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카마에는 오토메이티드 어택 그룹 AAG라고 하는 엔진을 적용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리자가 굳이 이런 것들을 엔진을 관리하지 않고 아카마이가 이 엔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 풀 오토매틱 모드로, 그러니까 뭔가 보안 담당자가 뭔가 클릭하거나 판단하지 않아도 아카마이가 이걸 다 대신 운영해 준다 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러므로 새로 발견된 취약점에 대비하기 위한 설정 생성이나 배포가 필요 없게 됩니다. 모니터링 역시 자동화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클라우드 웹 방화벽 제공사들은 정상 사용자, 공격자, 보수에 의한 요청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보안 관리자가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살펴보고 세부 조정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이 자동 탐색 기능은 이런 수동적인 절차를 건너뛰면서도 보다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API 엔드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커버리 기능인데요. 자동으로 이 엔진에서 파악해서 정책으로 만들기 직전까지 만들어주면 보안 담당자는 그냥 허용 내지는 삭제, 차단 이렇게만 설정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룰셋 세부 조정 단계에서 이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이제 어떤 룰셋들을 허용해서 거부로 바꾸는지에 대한 결정이고,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는 거부 상태인 룰셋을 허용으로 바꿔도 되나 하는 작업일 겁니다. 이 오탐이나 정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이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아카마이의 자동 세부 조정 기능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진화함에 따라서 오탐의 비율을 계속 낮춰오고 있고, 이런 아카마이의 자신감이 많은 글로벌 고객사들이 실제 보안 환경 서비스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그런 실제 상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새로운 룰셋을 뭔가 적용을 하기 전에 이게 사전 평가
단계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해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는지를 그 프로덕션 상에서 바로 당하지 않고 미리 이렇게 던져봄으로써 이게 이 다음 버전의 룰셋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차단 내지는 허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안정성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자동화 과정을 통해서 적응형 보안 운영이 가능합니다. 적응형 보안 룰셋, 이거는 보호 대상 웹페이지랑 API에 맞춰서 그 개별적으로 자동 튜닝되고 탐색되고 이 최적의 상태로 차단과 필터링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카마이가 제시하는 보안 운영 방식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 그 최소의 인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보안 위협에 대응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안 클라우드 웹 방화벽과 그 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관리형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관리형 보안 서비스는 그 12년 이상 인터넷상의 보안 위협과 대응을 가까이 접하고 있는 아카마이의 그 보안 전문가 그룹이 고객사 보안팀의 일부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고객사 보안팀의 입장에서 대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이 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에서 정의한 보안사고 예방과 대응에 관한 인증 기준과 확인 사항입니다. 그 보안 관제 서비스 등의 외부 이관을 통해서 침해 사고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 체계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관리 체계에서 반영하고 있는 이유는 그 보안 관제의 대응 체계라든지 복구 절차에 꽤 적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이 소모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이어그램은 아카마이가 제시하는 관리형 보안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안 대응 절차랑 사후 대응 내용들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카마이가 고객사 보안 담당자 대신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에 대해서 필요한 일들을 대신 수행해드리고 대신 리포트까지 제공해서 마무리함으로써 보안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 그리고 절차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회사의 보안팀이 원하는 보안 서비스 수준은 각각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조금 느슨한 형태의 방어 서비스에서는 뭐 24시간 운영되는 보안 관제센터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장 높은 수준의 방어 서비스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서비스의 수준은 다른데 그 전문 인력, 그리고 조직 구성, 그리고 보안 체계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럼 이렇게나 그 고도화된 적응형 보안 엔진과 관리형 보안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보안 시장의 평가는 어떨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리포트인데요. 아카마이가 포진해 있는 이 위치가 리더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포레스터 웨이브 리포트인데 이 부분에서도 아카마이가 리더십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네,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웹 방화벽의 정석, 보안 위험 요소는 언제나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공격의 규모와 복잡도는 당연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담당자는 위험 수준에 대한 판단과 대비가 필요하므로 예상되는 공격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어 수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웹 방화벽에서 적응형 보안 엔진을 갖고 있는 이런 솔루션을 기반으로 보안 운영 체계를 단순화하면서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 전문가 그룹에 의한 안심되는 운영 체계, 그러니까 아카마이의 보안 전문가 그룹이 고객사의 보안팀처럼 같이 일하는 이런 운영 체계를 구축을 하면 되고, 그 보안 전문성, 그리고 보안 노하우, 그리고 풍부한 와프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파트너와 함께 아카마이와 함께 그 보안 서비스의 새로운 지표를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세션은 계정 탈취, 어카운트 테이크오버 생태계의 이해와 방어를 주제로 제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마이 코리아의 기술 영어를 맡고 있는 한준형입니다. 이번 세션은 어카운트 테이크오버, 즉 계정 탈취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세상은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늘 듣는 소리죠. 우리는 그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이전에 직접 또는 전화로 했을 법한 개인 및 비즈니스 활동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카마이 CEO인 텀 레이튼 박사님이 얼마 전 이벤트에서 사용한 이 차트는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이 처리한 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스파이크들은 영화나 스포츠 이벤트,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나타냅니다. 불과 2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이제껏 저희가 보지 못한 현상입니다. 이는 대유행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온라인으로 몇 년 동안 이동해왔고 코로나19가 이 이동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자동화와 봇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수반되게 됩니다. 특히 자동화와 봇이 관련될 때 온라인에서의 신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결하거나 금융 서비스 및 여행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거나 공급업체가 현재 재고를 추적하는 봇을 사용하여 재고를 자동으로 재입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분기는 매일 100TBps 이상의 피크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143TBps를 기록했죠. 이는 작년 대비 47%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달별 차이 역시 몇 년에 걸쳐 볼 수 있는 트래픽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따라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소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존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에델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는 자신들이 보거나 들은 것이 기술의 발전 때문에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개인과 소비자가 보고 듣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걱정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2020년도에 정치, 건강, 사회적 대의,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허위 정보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카마이는 이러한 환경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과 함께 202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개수, 유형 및 가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거치면서 과거에 물리적 현실에서만 가치가 있었던 많은 자산에 이제 가치를 지닌 온라인 자산, 예를 들면 물리적 카드에서 온라인 계정으로 이동하는 고객의 포인트 및 항공사 마일리지 등이 있겠죠. 또한 디지털 화폐, 게임 내 통화, 거래나 판매가 가능한 희귀 게임 아이템, 레어템이라고도 하죠. NFT와 같은 디지털 미술품 등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새로운 자산이 생겨났습니다. 변화의 속도 역시 매우 빠릅니다. 디지털 노마드를 포함하여 기존 행동 패턴이 집에서 모바일로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합법적인 사용자와 이상 징후를 구분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작년 코비드19가 시작된 후에 우리는 언택트라는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를 노리고 많은 악의적인 범죄자들이 우리를 대상으로 범죄 시도를 했었지요. FBI에서는 계정 탈취로 인한 비즈니스 타격을 12.5빌리언 US 달러, 한화로 14조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은 안전한가요? 인터넷 사용자 10명 중에 9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비밀번호가 해킹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사용자 중에 57%가 이미 해킹을 경험하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집 대문이 키가 누군지 모르는 제3자에게 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금 장치를 바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021년 올해 10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마켓캡에서 310만 개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310만 개. 많아 보이시나요? 2019년 1월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유출 사건 중 가장 많은 7억 7,300만 건의 고유 메일 주소와 2,100만 건의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컬렉션 넘버 1이라고 하는 이 유출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데요. 이런 데이터 덤프가 7개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그 양은 무려 2TB에 달합니다. 텍스트만으로 2TB이라는 어마어마한 DB를 이 해커는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일어난 데이터 블리치 사건에서 이미 유출된 적이 있는 메일과 비밀번호였기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해커 집단이 주기적으로 유출된 메일과 비밀번호 조합을 실제 사용자 대신에 로그인을 시도한다는 것이며 로그인에 성공한 컨비네이션을 따로 DB화한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의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런 문제는 훨씬 더 커집니다. 해커들은 수집한 DB를 하나의 사이트에만 조합해보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310만 개의 이메일 주소 유출이 설령 비밀번호가 유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2TB이 넘는 방대한 양의 DB 조합으로 매칭을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전체 계정 탈취 생태계를 보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작년 이맘때 한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서 당시의 크레덴셜 스터핑과 보세 진화 그리고 API를 활용한 로그인 시도 등을 발표했던 기억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온라인 말웨어, verification.io 등은 모두 7억 개 이상의 기록을 유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API를 활용한 로그인 시도가 4배로 증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크레덴셜 스터핑은 작년 초부터 핫한 키워드였습니다. 아카마이는 여러 State of the Internet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타겟 산업군은 금융, 미디어, 게임 및 커머스 등등 특정 산업군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계정 탈취로 이어집니다. 크레덴셜 스터핑을 당하고 피해를 확인했다면 이제 법률 및 규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했을 겁니다. 또한 보안 담당자들이 조사 및 확인을 하는 데에 소모해야 하는 시간도 낭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팀들이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리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번아웃과 증가하는 압박은 보안 직원들이 자리를 떠나는 2가지 이유입니다.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고객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재들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시는 장표는 실제 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는데요. 이 공격 이전에는 플랫폼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IP 4만여 개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격자는 이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봇넷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자가 여러 로그인 워크플로우 사이에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공격이 중단된 후에도 약 2주 후에 돌아와 고객의 모바일 엔드포인트를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공격자가 단일 엔드포인트가 아닌, 단일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회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크레덴셜 스터핑 공격은 본질적으로 더 정교할 뿐만 아니라 공격자들은 한층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은 크레덴셜 스터핑을 통제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고객향 안내, 그리고 비밀번호 강제 변경, 다중인증 등으로 도난당한 계좌 주인이 수개월간 수천 달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발빠른 대처를 한 것입니다. 게임의 경우 계정을 잃은 게이머는 자신의 레벨과 스페셜한 아이템 면에서 몇 달을 본래의 자신의 캐릭터로 돌아가려고 애쓰게 될 것이고 아마도 다시는 해당 게임사를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신뢰로 인해 다른 게이머로 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한 번 떠난 고객이나 새로운 고객이 다시 유치하는 것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계정 탈취의 생태계입니다. 최초 시작은 앞서 언급드린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로 시작됩니다. 랜섬웨어를 활용하던, 보안이 허술한 서드파티 스크립트를 활용하던,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서 취합을 하던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공급체인 DB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지겠죠. 공격자들은 다크넷에서 이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조합을 구매합니다. 이 조합들은 검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죠. 확보한 DB를 가지고 사이트에 대입을 시도합니다. 이 시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스나이퍼나 센츄리 NBA 등 아주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툴로 전 세계 여러 곳의 봇들을 활용하여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 또는 한 달 사용에 몇 불 하지도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사용법을 제 아들과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손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시중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프록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게 한꺼번에 많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공격자는 눈에 띄지 않도록 시도 횟수나 에이전트의 위치를 랜덤하게 바꿔가면서 여러 조합들을 테스트하죠. 그래야 목표한 사이트의 관리자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된 조합은 다시 재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바로 이 부분까지가 크레덴셜 스터핑으로 불리며 일일이 손으로 조합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봇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지 않은 봇의 경우 이렇듯 생태계의 중간 부분에서 걸러내어 방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봇들은 진화하고 있고 점점 실제 사람과 유사하게 진화합니다. 그에 따라 단순 IP나 유저 에이전트 변조만이 아니라 키가 눌리는 패턴, 예를 들면 12자리 비밀번호에 눌리는 속도, 저의 경우를 본다면 처음 4자리를 빠르게 치는 습관이 있거든요. 즉 사람마다 누르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화를 띠는지, 핸드폰의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마우스의 움직임이 직선화를 띠는지 등등을 보고 구별하는 것이죠. 사용자 단의 데이터 수집은 웹페이지용 자바스크립트나 네이티브 모바일 앱용으로 SDK로 가능하며 이는 사용자들의 기기에서 사이트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면서 행동 분석을 데이터화하여 수집합니다. 마우스 이동이 직선 형태를 띄어 기계적 움직임을 보이는지, 키 버튼이 일정한 속도와 패턴으로 눌리는지, 그동안에 눌리는 패턴과 상이하진 않은지, 자이로스코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지, 상호작용이 이전과는 완전히 동일한 패턴을 보여 버튼 레코딩이 쓰였는지 등등 수백 가지의 시그널로 서버 사이드의 분석 엔진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간인지 봇인지를 판단합니다. 아카마이가 알고 있는 1,500여 개의 봇 디렉토리로 손쉬운 관리가 가능하며 0.2% 이내의 false positive로 매우 정확해서 이를 피하고자 하는 공격자의 경우에는 매우 정교하게 각각의 접속 시도를 유니크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니터와 감지가 되면 지켜보던, 원본에 알림을 주던, 즉각 차단을 하던, 응답을 늦게 주던 등등의 여러 대응으로 알맞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험상 즉각 차단은 공격자에게 사이트 관리자가 공격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공격의 시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캐싱되어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여 리스폰스 2005K로 공격자가 받도록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대응은 미리 설정해 놓은 방법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추후에 상세한 조사를 위해 분석 리포트로 제공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봇이 아닌 사람으로 확인되는데 말이죠. 인간의 행동을 레코딩하여 같은 사람이 여러 동작을 수행했다면 이 역시 봇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봇의 특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아마도 봇이 아닌 사람이 직접 매뉴얼 작업을 하여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들어왔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시 계정 탈취 킬체인으로 오면 조금 전에 봇 감지 부분은 계정 탈취 생태계 체인의 중간 단계까지입니다. 이후 작업은 매뉴얼 작업이 필요하죠. 바로 이전에 봤던 사진처럼 말입니다. 계정 탈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공격자는 시스템상으로 봤었을 때 전혀 문제없는 정상적인 이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 탈취 부분에서 또 다른 검출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용자가 정말 그 사용자가 맞는지, 이전 로그인 때 사용한 기기인지, 지역인지, 네트워크, 평상시 로그인하던 시간인지를 보고 개별적으로 프로파일링화하는 것이죠. 사용자의 리퀘스트나
리퀘스트 헤더를 활용하여서 여러 위험성을 원본 서버에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고객은 알맞은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프로파일이 아직 없는 최초 사용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전체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지역, 네트워크 등등을 보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파일과 대조합니다. 물론 접속자의 소스, 네트워크, IP 평판을 확인하고 나서 캐나다에서 로그인한 후 5분 뒤에 한국에서 로그인한 등의 수상 행동 등을 실시간으로 판단하여 리스크 기반의 인증을 수행합니다. 즉, 브라우저 기반의 클라이언트는 자바스크립트로, 모바일 앱 클라이언트는 SDK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확인하고 엣지에서 탐지 및 대응이 수행됩니다.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엣지에서 탐지 및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별도의 하드웨어나 방어 로직으로 인해서 속도 저하가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평소 접속하는 국가, 네트워크, 시간대, 기기인지를 보고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고객은 차단이나 다른 컨텐츠 또는 별도의 더미 스토리지로 응대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요청을 보낼 때 사용자의 식별 인자를 헤더에 포함하여 고객 쪽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후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인증을 요청하거나 부정행위와 상관관계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최초 로그인 시도일 경우에는 사이트 전체 사용자의 보편적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는 여러 로그인을 했었다면 기존에 이미 있는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리스크 스코어링을 제공하여 계정 탈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가 등록을 했을 경우입니다. 등록을 하고 이후에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 최초 사용자가 보스턴에서 접속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IP나 위치 등등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사용자라 리스크 점수는 30점이죠. 프로파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프로파일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여기 보이시는 헤더에 여러 값을 넣고 원본으로 보내 추후 판단을 요청합니다. 그럼 원본으로 보내진 헤더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헤더를 보면 아래와 같이 풀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범용 고유 식별자 UUID라고 해서 아카마이에서 임의로 생성한 ID입니다. 이 값으로 향후 대시보드에서 해당 사용자의 액티비티를 트래킹할 수 있죠. 리퀘스트 ID는 아카마이 서버로 들어온 요청의 ID입니다. 이 값으로 해당 요청 값에 대해서 아카마이 플랫폼의 로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코어링 스테이터스입니다. 우측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0은 정상, 사용자가 2번 이상의 로그인 기록이 프로파일상 확인이 되는 경우를 뜻하고요. 1번은 알 수 없는 오류, 2번은 사용자 프로파일링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이전에 성공한 로그인이 없으며 첫 사용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사이트 사용자들의 평판 및 행동 요인을 기준으로 점수 판단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방금 보신 이 경우와 동일하며 2점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은 사용자 프로파일링이 부족하여 정확한 점수 측정이 불가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전에 성공한 로그인이 있으나 사용자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양이 아닐 경우 3이 나오는 것이죠. 4는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수신된 텔레메트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2번 이상의 이전 로그인 성공 기록으로 확인된 경우 4번을 나타나게 됩니다. 5번은 계산 시간 초과를 뜻합니다. 점수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UUID가 반환되지 않은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6인 경우에는 로그인 폼에서 사용자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전송 실패나 설정 문제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비로그인 요청에서 사용자 프로파일과 본 매니저 프리미어 쿠키의 매칭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다른 팩터들을 기반으로 스코어링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좌측에 있는 표로 돌아와서 리스크 스코어링은 0과 100 사이의 지표이며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탈취 계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대시보드에서 이 스코어를 기반으로 크리티컬, 하이, 미디움, 로우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반 정보로 브라우저, OS, 네트워크 등등의 인덱스를 표시를 하고요. 다음은 여러 위험 인자를 해시값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후 신뢰 지표, 그리고 allow 리스트에 해당 사용자가 있는지의 여부 또는 계정 탈취 보호에 관한 액션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신뢰된 사용자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위험 지표가 이전에 30이었었죠? 로그인을 시작합니다. 일반 정보가 나오고요. 점수는 17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최초 접속자가 접속 이후 두 번째이다 보니 점수가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헤더를 한번 보실까요? 네. 헤더를 보면 리스크는 줄고 스테이터스는 3으로 아까 첫 사용자가 로그인한 이후 두 번째라 프로파일 내용이 충분히 쌓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동일 브라우저, 네트워크, OS, 국가 등등 다른 내용으로 본래의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17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가 쌓인 사용자가 새로운 기기와 네트워크로 접속했을 때를 나타냅니다. 로그인을 하고요. 위치, 일반 정보를 확인하고 다시 리스크 점수를 61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스테이터스는 0으로 정상으로 판단되지만 새로운 네트워크와 기기 등록으로 리스크 스코어는 61로 높아져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국가를 제외하면 없기에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사용자로 판단됩니다. 혹시 악의적인 사용자로 의심이 된다면 헤더 값 중에 UUID를 가지고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시보드에서 사용자들이 국가, 기기, AS 넘버 등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겠고요. 사용자의 위험성 레벨을 파이 차트로 확인하여 크리티컬 또는 하이로 되어 있는 사용자만 분류하고 추가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행동 타임라인을 가지고 세부적인 악의적인 행위를 확인 가능하고요.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 필터를 하여 의심자만 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의심자의 프로파일링을 확인하고 최근 어떤 행위를 시도했었는지, 접속 국가가 분 단위로 바뀌지는 않는지 등등의 위험 요소를 파악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속도 저하 없는 여러 기법으로 포레스터에서는 복 관리 부분에서 아카마이를 리더로 선정하였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유수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복 관리와 계정 탈취를 막기 위해 아카마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떠난 고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며 이후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상당한 벌금은 기업을 휘청이게 할 것입니다. 계정 탈취 생태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어 체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스마트한 API 전송을 위한 준비, 성능과 가용성을 한 번에 라는 주제로 아카마이 코리아 솔루션 엔지니어 최승호 이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의 솔루션 엔지니어 최승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서비스에서 신뢰할 수 있는 API 성능과 확장성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의 주제라 할 수 있는 API가 무엇인지, 그리고 웹 서비스와 API가 인터넷 서비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API를 사용할 때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카마이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AP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응용 프로그램, 즉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일 제어나 창 제어, 화상 처리, 문자 제어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어플리케이션에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웹 환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웹사이트는 브라우저에서 HTML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렌더링을 하고 여러 가지 UI 및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웹 서비스는 HTTP, HTTPS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및 서버를 사용하여 시스템이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듈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고, 서로 다른 플랫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할 필요 없이 시스템 간의 통합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웹 서비스는 모든 웹 API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웹 서비스는 아키텍처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RESTful 기반의 웹 서비스이며 두 번째가 SOAP 기반의 웹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RESTful에서는 주로 JSON이 함께 사용되고 SOAP에서는 XML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EST는 웹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아키텍처 스타일이며 인터넷 HTTP의 기존 시스템과 특징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단순하다는 것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의 관점에서 REST의 주된 장점은 HTTP 사용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구조를 사용하여 REST 기반 상호작용, 즉 표준 HTTP 상태 코드를 사용하여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또한 암호화나 데이터 무결성 등의 세부 사항은 새로운 프레임워크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SSL 암호화 및 TLS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등 REST 아키텍처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미 친숙한 개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ST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바, 코틀린, .NET, 자바스크립트 등 어떤 범용적인 언어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 언어가 HTTP를 사용하여 웹 기반 요청을 생성할 수만 있다면 그 언어를 사용하여 RESTful API나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OAP은 그 자체로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는데, 보안이나 메시지 전송 등에 있어서 REST보다 더 많은 표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SOAP은 흔히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고 말하는 SOA와 이와 관련된 웹 서비스 규격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메시지 경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전을 준수하는 접속 제어, 신뢰성 있는 전달과 오류 복구, 동적 서비스 발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AP의 데이터 구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XML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웹페이지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HTML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고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어 SOAP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SOAP은 헤비급 아키텍처를 위한 헤비급 프로토콜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에 최적으로 간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API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될까요? API는 사용하는 방법과 용도에 따라 오픈 API와 비공개 API로 나눠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스템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 시스템과의 통합이나 연동, 또한 이커머스, 날씨나 뉴스 정보의 확인, 온라인 경매, 텔레메트리 데이터, 디지털 페이먼트, 게임 및 광고 등 대부분의 온라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다양하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API에 초점을 맞춘 The State of API의 최근 보고서는 API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서비스의 엄청난 성장과 소비로 인해 모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조직들 또는 기업들은 고객에게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재창조해야 했습니다. API는 최신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연결하는 표준 방식으로 빠르게 부상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및 조직의 약 77%가 점점 더 많은 API 서비스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서비스를 늘리는 것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오늘날의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매우 적합한 세분화된 모듈성, 유연성 및 속도로 인하여 많은 조직 및 기업에서
빠르게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의 약 70%는 API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 안정성, 보안 및 성능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API는 개발자 효율성, 연결성, 사용자 경험 및 더 빠른 혁신 속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과 조직에 이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몇몇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 및 조직이 API를 개발 및 배포할 때 직면하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우려사항 중 하나는 보안입니다. 일례로 보안 인텔리전스 팀의 모니터링 결과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의 약 90%가 API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PI 트래픽은 빠르고 전략적인 특성으로 인해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API 엔드포인트는 때때로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직이 개발자들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조직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보안 조치를 추진하는 방법에 대한 도전 과제에 여전히 직면해 있으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API를 구축 및 배포하는 여러 개발팀에 대해서 일관된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건 역시 어려운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둘째, 또 다른 문제는 성능입니다. API가 공개되어 있고 사용자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API 트래픽은 대부분 동적으로 계산되고 생성되는 응답을 포함하고 있으며 캐시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성능에 대한 기대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API 요청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능을 제공하는 일이 점차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사용자 경험, 매출 손실, 시스템의 다운타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온라인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API의 응답 시간은 결국 전체적인 웹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가용성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기업은 API 가용성을 최고의 배포 문제로 응답하였습니다. API 트래픽 볼륨은 최종 사용자들의 요청이 제3자, 즉 서드파티 서비스에 대한 일련의 요청을 자주 유발하는 경우에 빠르게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이벤트 등은 API에 대한 요청 볼륨을 증가시켜 가용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아카마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마이는 모든 API 엔드포인트에서 가시성, 보호, 성능, 가용성, 개발자 효율성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텔리전트 엣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API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유연성과 효율적인 확정 방식을 제공할 수 있고 간소화된 아키텍처와 통합 워크플로우를 통해 API 요청들을 계산하고 라우팅하며 액세스를 관리하는 등의 제어 권한을 얻는 것과 함께 예기치 않은 API 기반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다운타임 및 데이터 도난으로부터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API 엑셀러레이션은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엣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API 전송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API 전송 및 기타 페이로드가 작은 트래픽에 최적화되어 앱 및 웹사이트 간의 빠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오리진 인프라에 대한 요청을 부하 분산함으로써 대규모 XML과 JSON 그리고 기타 소규모 트랜잭션 및 프로그래밍 방식의 트래픽에 예측 가능한 고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API 성능을 강화하고 수요 급증에 맞춰 신속하게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으며 100%의 업타임 SLA를 통해 비즈니스의 중요한 API 트래픽의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진의 부하를 줄이고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인프라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으며 확장 가능한 오리진 보안과 단일 온보딩 워크플로우를 활용하여 API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API 엑셀러레이션은 오리진 쉴드를 통한 화이트리스트를 제공하여 퍼블릭 인터넷상에서 오리진을 숨기고 공격자가 오리진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 개의 컴퓨팅 집약적 API 응답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대용량 엣지 하드웨어를 활용합니다. 고성능의 전용 하드웨어를 별도로 구축 및 제공하여 Time to First Byte에 최적화되어 있는 성능과 고성능 라우팅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API 응답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API 엔드포인트에 대해 포괄적인 보안 체계를 갖추기 위해 API 엑셀러레이션은 아카마이의 와프 제품인 코나 사이트 디펜더 및 API 게이트웨이 제품과 결합되어 엣지 레벨에서 확장성이 뛰어난 API의 거버넌스와 보안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PI 엑셀러레이션이 제공하는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린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기준으로 크게 성능, 보안, 운영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성능 측면에서 API 엑셀러레이션은 아카마이의 분산된 아키텍처, 고성능의 전용 하드웨어, 엣지에서의 효율적인 부하 분산을 활용하여 대규모 요청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성능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API 요청이 급증하는 상황들을 예상했거나 예상치 못한 경우 모두 비즈니스에 중요한 API 트래픽의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능 향상 부분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라우팅 최적화를 통해 아카마이 엣지 서버가 오리진으로 향하는 최적의 경로를 파악하고 다음 요청에 대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여 그 요청을 전송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둘째,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API 응답 및 컨텐츠를 지능적으로 캐시하여 오리진 인프라의 트래픽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REST와 GraphQL 응답의 캐싱을 제공함으로써 응답 성능의 향상과 함께 보다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HTTP2 및 IPv6를 비롯한 최신의 인터넷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최종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대한 주요 특성을 쉽게 파악하여 방문자에게 최적화된 응답 또는 콘텐츠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안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PI 엑셀러레이션은 HTTP 전송을 포함하여 커스텀 인증서 또는 공유 인증서를 사용하여 HTTPS 전송을 통해 안전한 전송 경로를 제공할 수 있고 API 호출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 경우 토큰 기반의 인증을 통해서 콘텐츠를 보호한다거나 최종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이슨 웹 토큰을 엣지에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엣지를 서비스의 추가적인 보안 레이어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IPACL을 제공하여 퍼블릭 인터넷에서 오리진을 숨기고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IP 주소에서 오리진을 제외시킴으로써 공격자가 어플리케이션 오리진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웹사이트와 웹 어플리케이션의 추가적인 방어 레이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관점에서는 전 세계에 촘촘히 분산 배치된 약 34만 대의 서버를 기반으로 가장 넓고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인텔리전트 엣지 플랫폼 기반의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00%의 업타임 SLA를 통해 API의 가용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진 어플리케이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장애 리포팅을 포함하여 장애 발생 시 오리진을 동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서비스의 업타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운영 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API 엑셀러레이션은 API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API 히트수, 트래픽 용량, 오류 등을 포함하는 트래픽 레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API의 성능 지표와 함께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API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카마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몇몇 고객들의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API 엑셀러레이션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API 엑셀러레이션을 적용을 한 후에 성능 향상률을 측정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약 11%의 에러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디언 값 측정 기준으로 약 14%의 성능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히트를 기준으로 더 많은 응답 성공률을 기록하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API 엑셀러레이션을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API 엑셀러레이션은 소셜미디어와 같이 양방향 데이터의 전달이 중요하고 신속한 소통이 필요한 모바일 앱이라든지
미디어 통계 확인을 위한 실시간성의 비콘이나 그 외 성능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의 텔레메트리 데이터의 활용 등, 그리고 MMORPG 등의 모바일 또는 콘솔 게임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빠르게 실시간성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 순간적으로 많은 요청들이 몰리게 되는 경매나 베팅 시스템, 그리고 작은 객체 또는 파일에 대한 요청이 빠르게 연속되는 다양한 사용 사례 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설명드린 유스케이스 이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에 활용하여 여러분의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전송 솔루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마이는 전송 트래픽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송 솔루션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언은 웹사이트와 앱 등에 포함된 동적 및 정적 컨텐츠에 대한 캐싱, 가속, 최적화를 통해 웹사이트에 대한 빠르고 안정적이며 몰입도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린 API 엑셀러레이션은 API 전송 및 작은 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트래픽에 최적화됨으로써 향상된 성능과 몰입도 높은 사용자 경험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개발자가 API를 손쉽게 생성하고 게시하고 유지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히 중앙 집중화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SD와 본 매니저를 통해 API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앱의 취약점을 위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며, 대용량의 디도스 방어 및 클라우드 기반의 와프 서비스를 통해 공격자를 빠르게 차단하고 봇 트래픽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API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카마이의 API 엑셀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카마이의 다양한 기술들을 결합하여 성공적인 온라인 비즈니스의 이점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세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계정 정보 탈취의 선제적 대응, PIM과 스크립트 보안을 주제로 아카마이 코리아 솔루션 엔지니어 한준 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거나 국내에서 ATM을 사용할 때 이런 주의사항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상적인 카드 리더 입구를 비교해보고 사용하라는 내용이죠. 위에는 가짜 카드 리더 입구이고 아래가 진짜 카드 리더 입구입니다. 가짜 카드 리더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넣으면 카드 번호가 유출이 되는 거죠. 디지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인할 때 사용자는 페이지나 URL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유명 포털 사이트의 로그인 페이지를 모방한 로그인 페이지에 만약에 로그인을 한다면 계정 정보가 해커에게 유출이 되게 됩니다. 나쁜 목적을 가지는 범죄자는 이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상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세상의 사용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선정될 수 있고 그만큼 피해도 광범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마이 한준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웹페이지에서 사용자 로그인이나 사용자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때 필수적으로 실행되는 스크립트와 그로 인해서 유출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보안을 아카마이 스크립트 보안 솔루션으로 어떻게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최신 웹페이지들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자바스크립트의 사용 비율과 코드 길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바스크립트로 인해서 보안 위협도 증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기업이나 보안팀에서 그렇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웹페이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중에 약 3분의 2가 서드파티에서 제공합니다. 개발팀에서 직접 코드를 개발해서 쓰시기도 하시지만 손쉽게 이미 개발된 대규모 자바스크립트 에코시스템을 사용해서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카마이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많은 서드파티 컴포넌트를 볼 수 있고, 이런 컴포넌트 때문에 사용자가 더 풍부한 컨텐츠를 빠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이 컴포넌트들을 사용해서 방문자들을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광고를 동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소셜미디어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고, 각종 개발 툴과 유틸리티 등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아카마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가운데 이제 파란색 큰 원으로 표시된 퍼스트 파티 컨텐츠들도 있지만 주변에 여러 다른 색으로 원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다른 색으로 표시된 서드 파티 컨텐츠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서드 파티 스크립트에 대한 보안 적용은 어렵고 보통은 안전하다고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서드 파티 컨텐츠들은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자망에서 제공되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공급망 공격에서 취약점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 미국 송유관 업체에 대한 공급망 공격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페이지에 보안을 적용할 때 기업이 보유한 호스트에만 보안을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드파티 호스트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에도 보안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스크립트 공격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대표적으로 2018년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국 항공에서 해커가 이러한 변조한 스크립트를 티켓팅하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게끔 해서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 항공은 2,700억 이나 되는 벌금을 물게 됐고요. 이런 공격 형태를 메이지카트 공격 혹은 뽐제킹 공격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카마이 분석에 의하면 지금도 매일 평균 4,800개의 웹사이트가 이러한 뽐제킹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이지카트 공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크 IQ라는 연구소에서 영국 항공의 공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이 메이지카트 그룹에서 공격을 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이러한 스크립트가 수화물 정보 페이지, 배기지 클레임, 이러한 호스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 모더나이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라이브러리 안에서 코드를 변조된 것을 찾아냈습니다. 스크립트의 마지막 수정 날짜하고 공격이 실행된 날짜를 비교해서 의심스러운 징후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화면의 아래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모더나이저 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안에서 코드 맨 마지막에 의심스러운 코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코드 마지막에 추가 코드를 삽입하는 것은 코드를 변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코드 자체는 에러 없이 실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크립트가 제대로 실행되면 관리자나 사용자는 의심 없이 계속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접속을 할 거고요. 개인정보들을 입력을 할 겁니다. 웹페이지가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VC도 없고 공격은 탐지 없이 계속 실행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스크립트만 따로 떼어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줄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효과적이죠. 이렇게 마우스 셋업, 터치패드 같은 이벤트들을 서브밋 버튼에 바인딩해서 콜백 코드를 호출을 합니다. 페이먼트 폼이라는 아이디로 사용해서 딕셔너리에 넣고 직렬화합니다.
퍼슨페잉이라는 아이디로 같은 딕셔너리에 넣고 직렬화 합니다. 이런 직렬화된 데이터에서 스트링만 JSON으로 뽑아내서 baways.com이라는 호스트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가 탈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입니다. 국내 사이트에도 여전히 많은 공격을 당해왔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OWASP 탑10 취약점에서도 여전히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의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자는 사용자가 접속을 원하는 URL에 악의적인 스트링을 더해서 노출을 시킵니다. 목적은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느끼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페이지들을 생각을 해보면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어떤 제품의 최저가 페이지 같은 것들이 되겠죠. 어떤 낚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이 단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격자는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에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페이지는 문제없이 작동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없이 작동은 하지만 코드 자체는 악의적인 작업을 실행하도록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공격은 기존 세션 쿠키를 활용을 해서 차단을, 그러니까 오리진 쪽에 차단을 우회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사용자의 세션 정보를 훔쳐서 공격자가 직접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CDN.js 개발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클라우드플레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서비스죠. 전체 인터넷 웹사이트 중 13%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시는 웹사이트에서 jQuery나 부트스트랩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바스크립트나 CSS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인기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2021년 7월에, 올해 7월에 클라우드플레어는 이러한 CDN.js 서비스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확인을 해서 패치를 했습니다. 웹사이트 보안 연구자인 료타 K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러한 CDN.js 라이브러리 서비스가 공급망 공격 유형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웹페이지에 원격으로 변조된 코드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DN.js가 제공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라도 공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급망 공격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공격들은 탐지도 매우 어렵습니다. 최종 사용자 환경을 관리자가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더군다나 이런 온라인 위협들은 웹앱과 함께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직접 실행이 되어서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웹페이지의 많은 부분이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CV를 탐지하고 패치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용하시는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바스크립트를 제공하는 이러한 서드파티 공급 업체가 이러한 CVE 취약점들을 완벽하게 패치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자가 관리는 하고 싶지만 관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외부 코드는 전혀 쓰지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스크립트는 웹페이지 통합, 마케팅 혹은 웹사이트 최적화 같은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크립트를 쓰지 않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마이는 페이지 무결성 관리 기능,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보안이죠. 이러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보시면 아카마이 클라우드 기반 웹방화벽 KSD 혹은 이제 본맨이죠. 이러한 솔루션들은 도메인 단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리진 혹은 퍼스트 파티 도메인으로 들어오는 위협적인 트래픽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서드 파티 도메인으로 정보가 유출이 되는 공격일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한 이러한 페이지 무결성 관리 기능을 페이지에 적용해서 대응합니다. 적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아카마이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모니터링하는 자바스크립트를 모든 페이지에 삽입을 하고 이런 삽입 자체도 아카마이에서 자동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삽입된 자바스크립트가 페이지에서 실행하는 모든 퍼스트 파티건 서드 파티건 상관없이 모든 스크립트를 모니터링하고 이 스크립트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지와 그 정보를 외부 네트워크 혹은 도메인으로 전달하는지를 감시합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공격의 대표적인 대상은 사용자 혹은 뭐 임직원 이러한 그 사람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이러한 이제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소가 타겟이 될 거고요. 보통 이제 웹 방화벽이나 안티디도스, 사기 방지 솔루션 이러한 오리진에서 준비하시는 그러한 그 보안 솔루션으로 대응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공격은 반대로 이러한 공격들의 대표적인 대상은 사용자 단말, 운영체제, 브라우저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사용자 단말에서 실행이 되죠. 대부분의 단말이 인터넷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브라우저에서 공격이 실행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용자 브라우저의 데이터에 세션을 가로채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공격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아카마이에서 퍼스트 파티, 서드 파티 도메인 상관없이 페이지에 삽입한 아카마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런 위협적인 스크립트들을 모니터링해서 실행되는 스크립트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지, 이러한 민감한 정보가 외부 네트워크로 전달이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전달되는 네트워크와 도메인의 평판을 분석을 해서 평판이 나쁠 때 실제로 정보의 전달을 차단까지 진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페이지 무결성 관리 솔루션의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모든 스크립트의 실행 현황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위협적인 스크립트인 경우에 드릴 다운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그러한 흐름이 될 겁니다. 하나의 스크립트가 위협적인 스크립트로 탐지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스크립트는 91%의 확률로 웹스키밍을 하는 스크립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스크립트이고요. 4월 25일에 처음 탐지가 되었고 7월 9일에 마지막으로 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차단이 되었네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해당 기간 동안 영향을 준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 대비 53%고요. 절반이 약간 넘네요. 세션 수는 전체 세션 대비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정보, 개인정보, 이메일, 사용자 비번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을 했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외부 네트워크로 유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소스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이고 이러한 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지금 탐지된 스크립트는 서드파티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이고요. 실제 스크립트 URL을 알 수가 있고 도메인 평판은 29점입니다. 여기에 추천하는 액션은 이 스크립트가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 차단을 해야 하고 혹은 이제 소스를 제공하는 도메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스크립트를 서비스하는 도메인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공급망 명칭이 있으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서비스하는 도메인의 평판을 볼 수가 있고요. 제공하는 전체 URL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천하는 액션은 외부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트래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시보드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퍼스트 파티,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모든 스크립트의 스크립트 혹은 도메인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제 보시면 공급망 명칭이 있고 소스 URL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메인 평판들을 각 도메인별로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스크립트 타입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서드 파티인지 퍼스트 파티인지. 그리고 개별 URL의 취약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분석해야 하는 스크립트 관련된 행태 정보를 얼마만큼 전달을 했는지 비컨 퍼센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탐지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객의 원본에서 스크립트가 내려가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자바스크립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접 실행하는 자바스크립트도 있을 수가 있죠. 아카마이는 연말까지 이러한 사용자가 직접 실행하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레어에 감염이 되거나 혹은 사용자가 원해서 이런 인터넷 광고가 모든 웹페이지에 삽입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오리진 서버에서 내려가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설치해서 브라우저에서 직접 실행이 되는 스크립트들은 사용자 경험을 크게 해치고요. 잠재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브라우저 확장 플러그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웹사이트에서 특정 웹페이지의 가격 정보를 확인을 해서 가격 비교를 도와주는 확장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구매자한테는 편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웹사이트 운영 측면에서는 필요가 없고 심지어 웹페이지 로딩이 느려질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구매 전환율과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카마이 페이지 무결성 관리 솔루션은 스크립트 행위 기준으로 보안을 적용하고 허용되지 않은 광고나 확장 플러그인을 탐지를 해서 운영자로 하여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아카마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 QR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메일과 전화를 주시면 고객 웹페이지에 특화된 더 자세한 내용의 설명과 데모를 보여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세션에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준비된 모든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금일 행사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카마이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다음 행사에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현재 공지사항 하단에
보이는 설문조사 버튼을 눌러 설문을 작성해 주세요. 기념품과 경품 추첨 기회가 있으니 잊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내일은 아카마이의 글로벌 서비스와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업무 환경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